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 한 기업인이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그런 실제 판례거든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실생활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분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국가가 내린 어떤 결정이 내 삶을 통째로 흔들 만큼 너무 부당하다면 여러분은 과연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무거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생을 바쳐서 아주 건실한 철강 회사를 일궈낸 김 대표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온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김 대표는 먼저 경쟁사랑 상표권 분쟁이 붙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패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어요. 그런데 진짜 악몽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죠. 느닷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혐의가 있다면서 회사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과징금 폭탄이었습니다.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공정위가 김 대표의 회사가 담합을 했다면서 회사를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김 대표는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했던 거죠. 왜냐하면 조사 과정 전체가 결론을 이미 다 정해놓고 그냥 자기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김 대표가 느끼기에 공정위의 조사가 바로 이런 답정너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졌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공정위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김 대표가 방어를 해야 하니까 증거 좀 봅시다 했는데 그거 영업비밀이라 안 돼요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방어권을 그냥 짓밟은 거죠. 둘째는 더 황당합니다. 과징금을 매기는데 실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써 있는 전체 금액으로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그냥 싹 건너뛰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상황을 보면 모든 게 다 불리해 보이죠? 상대는 거대한 국가기관인데 과연 한 개인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법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김 대표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사건은 마침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네, 바로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2015도 44028 같은 판결들을 통해서 공정위의 처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방어를 하려면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과징금은 뻥튀기 된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런 절차적인 잘못들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내린 처분 자체가 그냥 무효라고 판결해버린 겁니다. 이건 완벽한 승리였죠.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이 판결의 핵심이 됐던 법의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국민한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에요.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결과만 정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중요한 과정을 무시해버린 거죠.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지가 뭔지도 안 보여주고는 너 0점이야 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법원이 공정위가 한 짓을 딱 이렇게 본 겁니다. 증거도 안 보여주고 처벌부터 하는 게 바로 이런 깜깜이 시험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야, 정말 속이 다 시원한 비유 아닌가요? 그리고 승리의 두 번째 기둥은 방어권 보장입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불리하게 쓰는 증거가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갖는 것.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공정위는 바로 이 핵심적인 권리를 무시했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훈을 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의견 진술 기회 같은 절차적 권리, 절대 침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둘째, 정보 공개 청구는 여러분의 강력한 방패예요. 이걸 통해서 상대가 가진 증거를 알아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처럼 돈과 관련된 처분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게 계산된 건지 전문가와 함께 돋보기를 들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라는 게 단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힘을 가진 기관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